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0일 3시 11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오랜만에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반등을 해서 뭐 리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만약에 뭐 같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같이 뭐 연관 그렇게 막 같은 연관이 있는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SK 바이오팜은 혁신 신약 부문이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CMO, 백신, CMO, CDMO 부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완벽하게 다르죠. 네. 다만 제 관점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요즘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뭐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어, 네, 최근에 3월 19일 날 최근에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기준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을 항상 관심 종목으로 뭐 촬영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관심 종목을 집어넣고 보고 있는데, 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네, 워낙 기준점이 없고, 뭐 기준점을 만들려고 하면은 상장 시초가인 98,000원, 98,000원 정도의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탈한 후에 그다음에 어떤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가장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는 곳은 딱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탈하기 전, 저점을 이탈하기 전, 아니면은 이탈한 후 이후에 강력하게 매수세가 발생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좀 지독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 최병진님 같은 정보라 장민님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몫이다. 예, 그쵸.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투자 쪽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이게 본인 판단, 저 역시도 항상 투자를 하지만 제가 항상 성공만 하는 경우도 없고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었고, 저 역시도. 그러면 항상 제 손가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최병진님께서도 영상을 잘 봤는데, 처음부터 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막상 요새 주가를 보니 기분이 별로더라. 당연하죠. 예, 이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찌뿌둥하거든요, 실제. 예, 몸도 뭔가 좀 피곤하고, 음, 뭐 다른 걸로 잊혀지긴 하죠. 다른 일로 잊혀지긴 하고, 뭐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잠깐 잠시 잊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잘 올라가줬을 때 그 개운함,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 찌뿌둥함은 저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량을 월급할 때마다 매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일단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도 하나 나왔어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실제 3월 23일 날 발간이 되었는데, 실제 저도 봤어요. 네, 이때 나오자마자 보긴 했는데요. 네. 네, 뭐 이게 사실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다졌을 때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저점 그 상장 시초가를 앞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SK 바이오팜이 출시한 신약 초기 매출 실적은 실망이 아니라 기대의 눈으로 봐야 한다. CNS 중추신경계 의약품 특성을 고려하면은 코비드-19 상황 속에도 에스코프리 초기 매출은 기대 이상이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가치는 단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점차 CNS 중심 벨기에 제약사 UCB
U10이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벨기에예요. 벨기에면은 네덜란드 옆이죠. 가까워지고 있다. 실적과 주가의 우상향이 그려진다. 상장 이후 최저점인 지금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는 코비드-19 상황에서 출시하여 초기 마케팅이 부정적인 상황이었으나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신약 처방의 보수적인 내전증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10년간 2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때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에스코프린은 경쟁 약물들과 출시 초기 처방 추이를 비교할 때 처방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며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코프린 판매를 위한 구축한 CNS 전문 영업 마케팅 조직은 다른 이어폰 판매에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임상 단계에 있는 CNS 파이프라인의 판권을 인수하여 조직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그래서 에스코프리 EMA, 유럽 승인이 이뤄지면 대규모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매출액은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21년에는 에스코프리 중국 진출 전략 공개, FDA와의 카리스파메이트 이상 종료 미팅 결과에 따른 3상 개시 이벤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건 역시도 제가 뭐 이렇게 항상 리뷰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언급이 되죠. 아마 1월달, 2월달에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희망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우려해가지고 최근에는 리뷰를 좀 안 했죠. 네. 현재 SK바이오팜은 FDA 두 개의 FDA 허가 신약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저분자 의약품을 개발해왔다.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와 내전증 치료제 에스코프리를 자체 개발해서 FDA 허가 출시를 완료했고 직접 판매 또는 지역별 판권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실제 FDA에서 허가한 신약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엄청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네, 제가 HLB도 예전에 리뷰했었는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실제 중추신경계보다는 암 쪽이 조금 더 강한 건 맞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코로나로 아쉽지만 기대 이상의 에스코프리 2020년 작년 5월에 이제 미국에 출시를 했었고 7월 달에는 SK 바이오팜에 상장이 되었었죠. 상자의 내원 감소가 초기 마케팅에 부정적인 상황이었으나 그쵸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비대면 마케팅 플랫폼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왔고 목표 대비 40% 정도의 의사 커버리지를 달성하는데 그쳤으나 자체 실시한 설문 결과 엑스코프리의 재처방률은 경쟁약물 대비 높았으며 개별적인 영업 접촉이 어려웠음에도 주요 인사 또는 학술 자료를 통해 신규 처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신약 처방의 보수적인 내전증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10년간 2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때까지 선형이면은 가격으로 말하는 건가요? 점유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예. 그래서 에스코프린 경제 약물들과 출시 초기 처방 추이를 비교할 때 처방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며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총 처방 건수의 추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가 약간 횡보하고 있죠. 예. 점진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다가 주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월간 총 처방 건수 이것도 우상향. 그 다음에 연간 점유율 추이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로 차트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SK 바이오팜이 진행 중인 비대면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처방구서 전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수노씨 역시 2021년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에서 311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재즈 파마를 통해서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이고, 아직 매출 규모가 작아 SK바이오팜의 실적의 기여도는 낮지만 판매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년 4분기 전반 건수는 20년 3분기 대비해서 9% 증가했고, 미국의 보험사 커버리지도 90%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 덴마크에 순차적으로 허가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 허가도 21년, 21년 좀 상반기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코프리 판매, 미국 판매를 통해서 얻는 것은 판매 수익만이 아니라 직접 판매를 위해서 UCB, J&J, 릴리, 런백, 세노피,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CNS 의약품 출시 및 판매를 경험한 100여 명 이상의 영업 마케팅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를 통해 신경과 전문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영업 마케팅 조직이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 SK바이오팜은 CNS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CNS 파이프라인의 판권을 인수하여 영업 조직의 ROI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선진시장에서 신약 판매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 개발사에 벗어나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글쎄요, 실적에 대해서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점진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떤 흐름에 있어서 함부로 저점을 지금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락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어, 고점과 고점과 고점, 고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좀 뚜렷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 그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것이냐, 그럼 저점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굳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 저점을 가지고 이제 98,000원이라는 저점을 가지고 깨지고 나서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은 이 위에서 올라가 주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기왕이면은 안 깨고 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깨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식으로 빠지지만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척하고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형성한다든지, 그런 관점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거의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조금 강하게 떨어질 때가 보통 이제 본 길이가 길어진다라든지, 캔들의 길이가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상당히 길어진다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저점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다가 봉 길이가 은근히 이런 봉 길이보다 좀 약간 예전 다른 봉 길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악재를 쏟아내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패닉셀이, 마지막 패닉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망치형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가 이제 거의 저점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그런 사이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실제 여기를 또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떻게 저점을 잡아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변수나 아니면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